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MBC 놀면 뭐하니 환불 원정대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후 그 다음에 과연 어떤 프로젝트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후속은 배송 서비스였죠. 두고두고 혼돈의 시기로 기록될 2020년 한 해를 정리하며 마음을 전하는 H&H 주식회사를 통해 유재석 씨는 유팡이라는 새 부캐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마음 배송 서비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13년 전 첫사랑을 찾는다는 사연이었어요. 중학교 때 방송반 선배와 당시 핫했던 캔모아에서 데이트도 했다는데 썸만 탄 채 선배가 졸업을 한 후 유야무야 헤어진 모양이에요. 지금껏 그 설렘의 기억을 품고 있다가 유팡의 주선으로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 학교만 쭉 다녀서 그 남자와의 우정이 어떤 감정인지 잘 모릅니다. 우정을 나눈 남자친구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당연히 같은 학교 선배를 보고 느끼는 설레임, 두근거림 같은 걸 알 리가 없죠, 제가. 그리고 캔모아에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요즘 청소년이 주인공인 드라마들을 보고 있는데요. 일명 학원 로맨스라고 하죠. 이런 드라마들에는 아까 말씀드린 캔모아 러브스토리 같은 감정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이미 다 커서 이 주변에 청소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삶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TV를 통해서 청소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책으로 배웠다, 요리를 책으로 배웠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을 TV를 통해서 배우는 TV 권하는 여자니까 TV를 통해서 청소년의 삶을 배우는 거죠. 청소년 공부,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이 큰 문제인 요즘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TV 드라마를 보면 청소년 캐릭터는 주인공의 자식이거나 동생이거나 구색 맞추기 배역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데요. KBS 학교 시리즈가 명맥을 쭉 이어오긴 했지만 아이들의 일상을 제대로 다룬 드라마를 사실 볼 수 없었죠. 다행히 요즘 들어 방송이 청소년층에게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화제작 SBS 펜트하우스, 아이들 분량이 3분의 1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종영한 JTBC 18 어게인도 무게 중심이 청소년 쪽으로 쏠린 드라마였는데요. 18 어게인의 후속작 JTBC 라이브 온은 명실공히 학원물입니다. 라이브 온이 여느 청소년물과 다른 점은 어른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5회에 백호랑이 엄마가 나왔는데 윤유선 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스치듯 잠깐 나왔어요. 또 배우 정수영 씨도 학생의 엄마로 나왔는데 대사가 몇 마디 정도였어요. 이제 카메오에 불과한 거죠. 뿐만 아니라 성적이나 입시에 집착하는 학부모, 교사는 라이브온에서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펜트하우스에서는 예고, 서울대 입시를 놓고 부모들이 권력과 재력을 총동원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10대 인플루언서가 주인공인 라이브온은 요즘 청소년 학생들이 바라는 세상 학교인 거죠. 펜트하우스와 라이브 온 속 학교를 비교해보면 이거는 딴 나라, 딴 세상 얘기예요. 펜트하우스와 라이브 온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청소년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이버 TV의 노빠꾸 로맨스예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주인공인데 배경부터 시작해 등장인물들까지 모두가 평범한 우리네 아이들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학원물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폭력적인 장면이 배제된 점 아주 다행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권해드린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도 학원 폭력 장면이 많아서 유감이었는데요. 노빠꾸 로맨스에는 아직 폭행 장면이 단 한 컷도 없습니다. 일명 일진이라 할 학생도 없고요. 재단 이사장 손자라든가 국회의원 자식이라든가 재력가 집안이라서 선생이 그에 굴복하는 이런 뻔한 설정은 이 노빠꾸 로맨스에는 전무합니다. 아이들끼리 뭐 말다툼이나 다툼이 간간히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아이들 간의 갈등이니까 그건 뭐 문제가 되지 않죠. 사실 2회까지는 주인공 한소담의 고백남 찾기에 매진하고 있어서 아 이건 뭐 그냥 순정만 하나 같구나 풋풋하구나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3회에 틀이 깨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등장인물 중에 채보나라는 아이가 있어요. 캐릭터 설명을 보면 여신 미모의 슈퍼인싸, 화끈하고 털털한데 애교도 있다.
비주얼, 이미지, 팔로우 수 관리에 목숨 거는 레알 요즘 애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이브 온의 주인공 백호랑 정다비 씨가 맡은 인물인데 유사한 캐릭터이지 싶어요. 백호랑이 팔로워 17만의 인플루언서거든요. 제가 인상 깊었다는 노빠꾸 로맨스의 3회 그 장면,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는 점 참 답답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보나가 소개팅을 하게 되는데 호기심에 이끌려서 위험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그때 보나의 깔끔한 위기 대처, 이거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연출이라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태경 감독이 JTBC 눈이 부시게, 송곳, 그리고 TVN 2년왕후의 남자들의 조연출이었더라고요. 제가 역시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 작품들이 제가 좋아하는 수작들이거든요. 특히 눈이 부시게는 저의 인생 드라마입니다. 보나 역할의 나나 양이 우아의 멤버예요. 우 느낌표, 아 느낌표 이렇게 쓴다고 해요. 그리고 돈키스의 멤버 재찬 씨도 한결이라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편치 않은 환경임에도 자존감 높고 담백한 성품, 올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자세,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캐릭터인데 이 재찬 군이 잘 해내고 있습니다. 라이브 온에도 아이돌 멤버가 출연합니다. 뉴이스트의 황민영 군이 방송부 부장 주인공 캐릭터로 나오고 있어요. 전극 연기는 첫 번째 도전이라고 합니다. 나름 카리스마 있는 모범생 역할을 잘 해내고 있어요. 이 고은택이라는 캐릭터가 더도돌도 않고 딱 순정 만화 주인공인데 황민현 씨에게 아주 찰떡같이 잘 어울립니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영리하게 잘 골랐더라고요. 이제 아이돌이 연기를 못한다는 편견, 선입견은 내다 버려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거대한 팬덤을 등에 업고 비중이 큰 역할들을 별 생각 없이, 별 준비 없이 맡았잖아요. 그렇다 보니 본인도 힘에 부치고 그리고 연기가 서투니까 지적도 많이 받고 아주 난감한 상황들이 이어졌었는데요. 이제는 짧은 호흡에 비교적 비중이 적은 역할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모습들 아주 바람직합니다. 펜트하우스, 라이브 온, 노빠꾸 로맨스 모두 청소년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들인데요. 정작 연기자들은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10대가 맞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중심의 작품이 기근 현상을 보였던 터라 청소년 연기자들이 자리를 잡지 못한 이유도 있겠고, 시청률을 고려해서 인지도 있는 연기자를 우선 캐스팅하다 보니까 20대 중반의 배우가 중학생 캐릭터를 맡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펜트하우스에는 사실 중고등학생이 연기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부담스러운 장면들이 지나치게 많이 있죠. 어쨌든 방송이 이렇게 청소년들의 삶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점 참 반가운 일입니다. 이 시대의 최대 과제인 불통 해소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학원물, 청소년물을 좀 봐주셔야 해요. 라이브 온은 JTBC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화요일 밤 9시에 공개되고요. 노빠꾸 로맨스는 화수 저녁 6시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봐주세요. 꼭 그 시간이 아니어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신 다음에 애들이 무슨 키스를 해? 애들이 화장은 왜 저래? 애들 머리색이 저게 뭐야? 쟤도 공부 안 해? 이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라떼는 말이야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이들은 십수년 전부터 계속 쭉 그래왔어요.